SPS의 오지영 팀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특징 섹터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 CES가 끝나고 그 다음으로 와야 될 이슈, IT 부품주와 스마트 기기들이 기다리는 이슈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말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게 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슈 때문에 움직일 만한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작은 종목들이 좀 움직일 만한 강한 이슈가 2월 말에 예정되어 있고, 제가 한 달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가는 좀 모든 것을 미리 선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기사로 나온 부분이 갤럭시 S5에 대한 출시 일정이 블룸버그에서 예측하기로 4월 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나왔죠. 이렇게 두 가지 큰 이슈를 앞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갤럭시 S5 같은 경우에는 S3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약정이다 보다 해서 2년 정도 동안 바꾸지 않던 시기가 S5 출시 시기와 좀 맞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규 교체 수요도 좀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뭐 관련한 종목들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 IT 부품주라고 하면 뭐 크게는 뭐 일진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큰 종목들보다는 조금 작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일 만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실적 전망치가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어닝 쇼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 실적 기대치가 하향 조정됐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두 업종이 실적 전망치가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업종은 화장품이랑 식료품 쪽인데, 전에 식료품을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한 종목 아모레퍼시픽, 에이블 CNC, 더 작게는 뭐 코스맥스까지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이들 종목 특히나 오늘 에이블 CNC 3% 넘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이나 외국계 창구 쪽으로도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을 때 이제 중국 사람들도 국내의 그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뭘 살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번뜩 생각이 드는 것이 분유와 화장품이거든요. 화장품 쪽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 업종으로 화장품 업종까지 두 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반등을 선도하는 것은 역시 자동차 업종이 좀 두드러진 것 같은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그리고 또 만도 같은 경우도 오늘 이란 지제 완화에 또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들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도 괜찮나요? 네, 만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일까지요, 기관이 한 8거래를 넘게 계속해서 매수를 해오면서 오늘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보합권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 감안해 본다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증권사들에서도 좋은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만도 신규 추천 종목으로 들은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실적 개선 효과가 굉장히 기대되고, 특히나 중국 법인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중에는 이제 만도를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피 종목 가운데에서 대우인터내셔널 말씀드릴 텐데요. 미얀마의 가스전 파고 있던 게 세 곳이 있는데, 두 번째로 쉐 가스전에서 가스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2% 넘는 상승 이어지고 있고, 수급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이 전일 좀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까지도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질지, 그러면 최근 고가 42,100원 부분을 상향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효성 ITX인데요. 사물 인터넷 관련주. 오랜만에 시장 보신 분들은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뭔가 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물 간 유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사실 이미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름이 붙여서 다시 한번 주가를 좀 테마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그 회의에서 관련 산업을 언급하면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효성 ITX는 11%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가 좀 있는 기업인데요. 주가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특징 섹터와 특징 기업들 함께 쭉 열거해봤고요. SPS의 오지영 팀장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이승석 대표님. 네. 작두를 타셨다고요?
이게 뭐 접신을 하셨습니까? 종목 발굴에 탁월한. 예. 우리끼리 뭐 하는 어려운 건가요? 시장에 그런 기업들을 잘 소개시켜 주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승원 대표도 워낙 또 잘 하시지만. 자, 일단 오늘 대우 인터내셔널, 어제 멜파스, 오늘 대우 인터내셔널.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저희는 하이닉스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분위기가 조금 그래도 뭐 나름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어요. 뭐 미국 증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있는 것인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실 이유가 변화가 없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오늘 증시 하락은 내부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뭐 펀더멘탈이나 밸류 어떤 뭐 전반적인 뭐 이상 징후가 나와서라기보다는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가격 조절, 그러니까 몸집 조절에 나섰다라고 이렇게 아까 제가 표현드렸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우려라고 오늘 아침에 뭐 뉴스 기사 본다면 이제 로카트 총재 발언 때문에 테이퍼링 우려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에 대한 반응은 전혀 뭐 없었다. 아까도 그 확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뭐 미국 국채 수익률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 거,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올랐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보였다면 위험 징후인데 달러 인덱스는 또 약세로 보였습니다. 어제 얘기 드린 대로 이제 그 이머징 마켓 쪽 증시가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었던 부분 등을 또 뭐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뭐 상저하고, 그러니까 선진 증시 쪽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다소 좀 흐름이 좀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저는 이머징 마켓 쪽이 좀 이제 좀 약진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증시도 환경적 요인,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만 놓고 본다면 반등할 수 있는 채비는 갖췄습니다만 좀 요즘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죠. IPO 문제 때문에 그런데 호주 달러가 이틀 연속적으로 다 급등세를 보이면서 현재 달러 대비해서 약한 가치가 한 1.9% 정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의 과거 사례를 본다면 호주 달러하고 동조된 걸 고려할 때 중국 증시가 오늘쯤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우리 증시에 좀 힘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어쨌든 뭐 늘 얘기 드렸다시피 이번 주부터 증시는 우리 증시가 이전보다 좀 달라진 모습 속에서 좀 반등을 계속 시도하는 쪽으로 진행이 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승원 대표님도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일본 니케이는 예. 400엔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15,500엔을 기록하고 있는데 엔화 약세가 멈칫거리면서 엔화 강세로 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선전합니다. 이런 현상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일본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됐다라는 얘기, 이 부분은 일본 엔화에 대한 강세로의 전환과 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경상수지 확대에 대한 요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수입에 대한 확대가 주요 요인이라면 역시 아베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양쪽 그 엔화 약세에 대한 쪽을 여기서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그 작년 9월이었죠. 작년 9월에도 우리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반등세를 시작했던 것이 지금 엔화 약세에 대한 쪽이 좀 둔화에 대한 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 시장에 대한 메리트, 밸류에이션 메리트과 함께 더불어서 그동안 일본 시장과에 대한 괴리도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부각되면서 시장에 대한 반등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러한 단초를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경계론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뭐 섣부르게 지금 시장에 대한 쪽 빠르게 반등한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그 올해 들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을 지금 여유를 갖고 좀 바라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급한 마음보다는 시장에 대한 쪽이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측면에 대한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장 전후 함께 했습니다. 트리플 플러스의 이승원 대표,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